안녕하세요. 저희 원투펀치 데일리 콘텐츠 정원 해설입니다. 한우준 해설입니다. 근데 왜 대구의 유니폼을? 사실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네. 잠깐 이제 커피를 사러 밖에 정말 한 3분 정도 나갔다 왔는데 네. 옷이 다 홀딱 젖어가지고 젖었죠? 그래서 저의 이런 중요 부위가 다 보여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워터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거의 한은비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승부를 그쪽으로 보겠다. 뭐 이런 뜻인 줄 알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깜짝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네, 스튜디오에 있는 유니폼을 하나 아무거나 빨리 교체해서 입었습니다. 세징야예요. 아, 네, 제 축구할 때 플레이가 약간 세징야는 네, 이제 아니었고요. 오늘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강인 선수 이야기 좀 해보려고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적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 좀 많이 화제가 됐고 실제로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그 토트넘 마지막 경기를 또 이강인 선수가 보러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소식에 약간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강인의 이적설이 생각보다 이번 이적 시장에 초반에 꽤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죠. 사실 네.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보다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뭐 사실 지난 시즌에 뭐 기회를 많이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좋은 흐름 속에서 본인의 어떤 제 역할을 뭐 완전히 보여줬다라기 보기에는 좀 부족한 시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남아야 될지 그렇죠. 혹은 떠나야 될지 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둘이 또 자유로운 이야기를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아,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지난 시즌 결국에 그들이 그토록 계속 원하고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그냥 따는 것도 아니었고 잉글랜드 팀들을 계속 꺾으면서 올라왔고 그렇죠. 네. 마지막에는 뭐 정말 뭐 베테랑들과 이차이 감독이 잘 만들어놨던 인테르 축구를 대파를 하면서 그래요? 네, 완전히 꺾어버리면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약간 천하 느낌을 좀 만들어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선수 보강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간 슈퍼스타 의존 팀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그걸 이제 벗어내고 지난 시즌에는 선수단의 단합력과 그리고 조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더 이제 신예들까지 무서운 성장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은 2026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름 이적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파리 생제르맹이 미적지근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3명의 선수가 오피셜이 난 상황이죠. 네. 첫 번째로 이제 좀 소개를 드릴 선수는 레나토 마린 선수입니다. 이 레나토 선수가 마린. 네, 굉장히 어린 선수고 2006년생의 이탈리아 골키퍼 선수입니다. AS 로마에서 건너왔고요. U19세 이탈리아 대표팀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적인 부분을 촉망받는 골키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루카 슈발리에 키퍼입니다. 릴에서 건너왔고 이 선수는 뭐 실력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지난 시즌에 2024-2025 시즌 리그왕 올해의 골키퍼를 수상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선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건너왔고 이제 어제였죠. 네, 어제 굉장히 따끈따끈한 오피셜이 떴는데 바로 이제 자바른 선수가 또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골키퍼가 센터백,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적지근한 행보라고 하는 게 네. 공격 자원에서의 어떤 이적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 뭐 새로 보강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이탈이라든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인 것 같아요. 일단 이강인 선수는 사실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아 챔피언이었던 나폴리에 관심을 굉장히 꾸준히 그렇죠.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스날이 좀 이렇게 세 팀 정도가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사실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느 정도 보강을 거의 끝낸 거의 상황이라고 끝났죠. 봐야 네,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맞습니다. 기존 선수들에다가 추가적으로 공격 자원들이 많이 보강이 된 상태고 네네네.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클럽, 메인 빅클럽에 있는 팀들은 일단 보강을 거의 마친 상태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네. 그러면 거기에는 좀 힘들겠고 중위권에 있는 팀들이 보강을 할 포인트, 특히나 본인들에 있는 팀에 있는 어떤 선수가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자로 이강인을 조금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어느 팀들과 링크가 났고 네. 현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과 이강인이 2025, 2026 시즌을 바라본다면 네.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을지 남는다면. 일단은 뭐 이강인 선수 지난 시즌 공식 경기 좀 성적을 좀 제가 네. 찾아봤습니다. 클럽 월드컵까지 포함하면은 49경기 정도를 뛰었지만은 리그에서 30경기 중에 19번 선발 출전. 뭐 여기선 괜찮아요. 네. 일단 괜찮은데 챔피언스 리그는 11경기 중에 선발 출전 4번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서는 4경기를 출전했는데 한 번도 선발 명단에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초반에는 특히나 리그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회를 로테이션적으로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리그 초반에는 또 기회를 좀 많이 받은 편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챔피언스리그 선발 출전 기회도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리그 페이지 초반에 있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그 리그 페이지 운영에는 선발 명단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좀 줄어든 감이 결국에는 클럽 월드컵에서 선발 출전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죠.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이러한 흐름을 좀 증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 PSG에서 이강인 선수가 다가오는 시즌에도 똑같은 행보를 보일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조금 더 나은 기회를 부여받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 팬들의 약간 열띤 토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다가오는 시즌에 PSG에 혹시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지난 시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언론에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은 이강인 선수의 기술력과 멀티플레이 능력을 엔리케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떠난다는 거는 별로 달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리케 감독 구상 안에 이강인 선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어떻게 돼선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출전할 건지, 어느 경기 출전할 건지, 어떤 경기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뛰켜야죠. 네, 뛰겨야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근데, 뭐 이런 건 이제 제 속마음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대한민국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조금 더 애정을 보고 볼 수밖에 바라볼 없거든요. 애정을 수 있는 주고. 거죠. 네. 네. 근데 팬 입장에서 그렇죠. 조금 답답하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너무 잘했어요. 잘하긴 네, 해요. 너무. 네. 아니 이번에 발롱도르에도 발롱도르 9명. 후보에도 네, 9명이 9명이 들어간 들어갔죠. 9명이면 맞아요. 거의 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네. 근데 에리케 감독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기존 선수들의 어떤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스트 11을 계속해서 고수한 부분, 네, 그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리그를 많이 치르게 되고,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왕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네.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무대에서는 그런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베스트 11이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변수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의 유형, 혹은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실하게 넣어줘야 되는 타이밍이나 찬스를 만들어야 될 때 조금 더 기술적 역량이 뛰어난 부분에서 네, 공격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플랜에서. 그러니까 지금 플랜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플랜을 어떻게 보면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거를 모든 팀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팀들의 역량이 따르겠지만 어쨌든 방법은 나왔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수는 보여줘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한 수는 뭐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수 개개인을 바꿔주면서 예, 이강인이란 카드를 뭐 윙포워드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미드필더의 메잘라 위치라든지에 적재적소에 넣어주면서 보완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술적으로 좀 엮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무래도 근데 뭐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우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베스트 11에 뭐 당장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일단 기존 체제가 너무 좋은 형태고 현존 체제에서는 이강인의 자리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걱정하는 게 현존 체제 시스템이 무너질 때 만약에 이강인 같은 카드가 없으면 이거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활용하는 공격이 아니라 템포를 조금 낮추더라도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야말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찬스 메이킹, 뭐 10번 같은 유형의 선수가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두에도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다른 선수도 해줄 수가 있지만
이강인 같은 카드도 충분히 활용을 받을 수 있어서 이강인 같이 기술 좋은 선수가 갖고 있어요. 만약에 떠난다 그러면 좀 아쉬울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그때 돼서 찾으면 또 이게 없을 수 있으니까 예. 약간 이런 마음이 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기도 하고 네. 뭐 카메라 앞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남아야 된다고 아하하. 보는지 혹은 뭐 떠나야 된다고 보는지. 네. 이게 올 게 왔네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최대한 많은 경기를 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 월드컵에서 특히 이강인 선수가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제 경험상 제가 선수를 해봤으니까 정말 이 경기를 뛰고 안 뛰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네. 한 시즌을 정말 이 풀로, 그러니까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주전으로 나와서 경기의 시간을 늘려서 경기 감각을 유지를 한다는 거와 간헐적으로 경기에 나서서 그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게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정말 월드컵에서 좋은 퍼포먼스 내려면은 이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경기를 정말 많이 뛸 수 있는. 조건이 붙는다면 그러면은 조금 약간 이제 엄청난 빅클럽들보다는 네. 경쟁이 매우 심한 빅클럽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약간 중위권 팀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에요. 어. 저는 지금 당장은 떠나지 않아도 된다. 일단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뭐 저도 접하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준 만큼은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들이 돈을 쓴 만큼 받을 정도의 가치, 그만큼 금액을 줄 만한 클럽은 현재 없다고 보여져요. 네. 급할 이유가 없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생각드린 게 월드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팀을 바꾸는 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네, 오히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아니면 같은 프랑스의 다른 팀으로 가는 거라면 그래도 조금 낫겠지만 지금 이제 링크가 나오고 있는 팀들의 대부분은 뭐 잉글랜드라든지 뭐 세리에라든지 뭐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월드컵을 앞두고서는 오히려 이강인 선수에게는 더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응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일단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앞선 이야기랑 비슷해요. 그간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난 시즌에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변화 속에서 팀이 조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바뀐 부분에 이강인이 어떤 손해를 좀 봤다면, 입지적인 손해를 좀 봤다면 오히려 또 한 번 다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번 시즌에 이강인에게 그건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강인이 뭐 지금부터 그야말로 베스트에 들어가긴 좀 어렵겠지만 월드컵에 본인의 퍼포먼스를 일단 좀 최대치로 올려놓는다라는 걸 플랜 속에 넣는다면 리그에서 그리고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기회가 왔을 때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갖다가 오히려 이제 월드컵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 되면은 이제 딱 계약 기간 한 2년 정도 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팀 입장에서도 이제 이강인을 판매를 해야 되는지 혹은 잔류를 시키면서 조금 더 계약 연장을 하면서 데려갈 자원인지를 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도 그러니까 1년 정도는. 1년 정도는. 그러니까 빅클럽에 지금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2023, 2024 시즌을 처음 소화했고 2024, 2025 시즌을 지금 소화했고 첫 번째 시즌을 소화했을 때도 이적설이 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즌도 이적설이 났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시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기점에서 오히려 변화를 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자 이제 또 내일 새벽에 그렇죠. 맞아요. 가장 근데 또 중요한 이게 경기가 또 남았죠.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슈퍼컵이 있잖아요. 슈퍼컵이 남아있죠. 챔피언스리그 우승자와 유로파리그 우승자가 맞붙는 UEFA 맞아요. 슈퍼컵. 이강인 혹시 출전 예상? 이강인 선수 네.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로는 주앙 레베스가 못 나온다. 맞아요.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뭐 주앙 레베스가 한 선수가 못 나오면 이강인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 주눅이 좀 들거든요. 괜히 또 제가 또 약간 제가 별명이 정반꿀이에요. 정원 반대로 가면 꿀이라고. 약간 제가 말하면 다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나온다고 얘기 못하겠어요. 약간 조심. 저는 약간 조심하는 스타일. 근데 저는 이제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나왔으면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주축 미드필더가 한 명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언론으로 보니까 미드필더 자원들은 자이르 에메리 그리고 뭐 비티냐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이강인까지 이렇게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 많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위원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제 팬 입장으로서는 꼭 이강인 선수가 좀 출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일 새벽 4시죠. 목요일 새벽 4시입니다. 목요일 새벽 4시고 한우준 위원이 프리뷰 쇼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슈퍼컵이 일정이 되면서 유럽 시즌이 완전히 이제 개막을 시작되죠. 하고, 완전히 네. 시작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